올해 겨울 이적시장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1일 아침까지의 이적시장 소식들 오늘도 빠르게 알아보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구단의 레전드인 마이클 캐릭을 임시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이번 시즌까지의 계약으로 과거 맨유의 플레잉 코치 그리고 감독 대행을 했던 만큼 구단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음에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캐릭의 부족한 감독 경험 때문에 우려점이 분명 있었는데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첫 경기에서 명장 펩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피엘의 거함 맨체스터 시티를 만난 캐리코, 결과는 뭐 아시죠? 퍼거슨을 연상시키는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역습 전술로 점유율 단 32%로 맨시티를 2대0으로 잡아내는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턴오버 상황에서의 전술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일단 실수가 발생하면 귀신같이 물어뜯으면서 반격하는 빠르고 강력한 역습 전술, 그리고 캐릭 특유의 간지도 진짜 개쩔었습니다. 클리프 브리에의 스트라이커 K 피로가 브렌트포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5년 반 계약이며 이적료는 1000만 유로 이상입니다. 2007년생의 젊은 선수입니다. 레전드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장남 막시밀리안 이브라이모비치가 AC 밀란 리저브팀인 밀란 푸트로에서 아약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아약스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아들이네요. 350만 유로짜리 구매 옵션이 있는 6개월 임대입니다. 2006년생인 막시밀리안은 스트라이커였던 아버지와 달리 윙어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마인츠의 홍현석 선수가 전 소속팀인 KAA 헨트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마인츠로 이적한 이후 낭트 임대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귀한 후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 기회를 위해 재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헨트 시절 홍현석 선수는 3시즌 동안 104경기 18골 20도움이라는 스탯을 쌓았습니다. FC 메스의 09년생 스트라이커 희망주 브라이언 마조가 아스톤빌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1000만 유로입니다. 마르세유의 공격수 로비니오 바즈가 AS 로마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4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2200만 유로에 300만 유로 보너스와 10%의 세론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그 SK 브란의 센터백 에이빈 헬란드가 볼로냐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4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600만 유로입니다. 뉴캐슬의 주전 센터백 스벤 보트만이 팀과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4년 반 계약입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저번 이적 시장 브리핑에 다뤘던 주앙 칸셀로의 FC 바르셀로나 임대 소식이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로테르담 임대에서 원소속 팀인 브라이튼으로 조기 복귀한 윤도영 선수가 네덜란드 2부 리그 도르드레우트로 다시 임대를 갑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2006년생의 윙어입니다. 제가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인데요. 모로코 메시로 불리는 첼시 코밤의 차세대 재능 이브라임 라바즈가 구단과 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2009년생의 라바즈는 영국, 모로코 이중 국적자로 최근 모로코 국가대표팀을 선택했습니다. 포지션은 윙어이며 2024년 U16팀에서 40게임, 50골, 60어시스트라는 괴랄한 스탯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를 굉장히 닮았습니다. 스타성도 분명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해보자 이브라임, 삼촌이 믿는다. 2살 형인 이스테방 윌리안과의 케미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선수의 재능에 벌써부터 침 나오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너 갤러거가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5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4천만 유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락한 갤러거, 결국 잉글랜드 리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임마 선골 뉴스의 주장까지 한 녀석이 토트넘이 말이 되냐. 저희 채널 예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극성 갤맘이었는데요. 심지어 갤러거의 첼시 마지막 퇴근길도 직접 보고 배움까지 했는데 이거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망감을 감출 순 없네요. 매우 유력했던 또 다른 팀인 아스톤빌라에 가서 경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단 간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선수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노리치 시티의 2선 자원 필리 웰치가 무려 K리그2 충북 청주FC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K리그 등록명은 웰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U21 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라 분명 충북 청주FC의 전력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자코모 라스파도리가 아탈란타로 이적합니다. 구단 옵션이 떴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간 지 반 시즌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약 2300만 유로입니다.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MLS 산호세 어스퀘이크스로 이적합니다. 히어리 고가 떴습니다. 이견이 없는 라이프치히 역대 최고의 공격수이자 최다 득점자로 짧은 역사를 가진 라이프치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라이프치히 1기의 베르너는 정말 센세이셔널했는데요. 다만 첼시 이적 후 챔스를 들긴 했지만 개인 스탯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썩는 결정력을 보여줬고 첼시의 잘생긴 백인 공격수 잔혹서의 한자리를 차지하며 그대로 떡락했습니다. 이후 토트넘 임대에서도 부상과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댔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 라이프치히에서도 단 13분간 출전하며 전력 외 자원이 되었고 MLS 서부 11호 반등이 필요한 산호세 이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 가장 핫한 센터백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2천만 파운드, 하나 약 394억 원에 에드온, 하나 약 198억 원 규모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리버풀 이적이 유력했던 선수인데요. 결국 크펠 잔류를 한 후 겨울에 맨체스터 시티행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수비수, 특히 센터백의 줄 부상으로 뎁스에 큰 문제가 생긴 시티인 만큼 리그 적응도 필요 없는 게이의 영입이 전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는 센터백치고 피지컬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비 센스와 볼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적료 역시 선수의 명성을 고려하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아니 시티 그만 세죠. 2025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팀의 우승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전진우 선수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전진우 선수의 주 포지션은 윙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2선 멀티 자원입니다. 2년 반 계약으로 등번호 32번을 받았습니다. 동화처럼 시작됐던 이야기의 결말은 배드 엔딩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구단과 상호 해지를 통해 팀을 떠났습니다.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올해 벌써 세 번째로 빅클럽이 감독과 이별했다는 소식인데요. 레버쿠젠의 역사적인 무패 우승을 이끌고 세계 최강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행을 결정지으며 선수에 이어 감독 커리어도 탄탄대로일 것으로 보였던 알론소. 하지만 레알에서의 시간은 단 8개월 뿐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부임 이후 라리가 8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는 등 분명 초반에는 좋았으나 더비 경기에서 패배하는 등 점점 전술과 용병술의 아쉬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률이 70%대로 감독을 한 시간에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문제는 끊임없는 내부 잡음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페데리코 발베르데 등을 비롯한 몇몇 주축 선수들과 감독 간의 불화가 있다는 기사가 여러 스페인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이끈 레알 마드리드 선수진은 친 알론소파, 반 알론소파로 나뉘어 팀의 조직력에 상당한 금이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2026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 3대2로 패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일부 선수들이 상대를 존중하는 뜻에서 박수를 쳐주는 파시오, 즉 갓오브 와너를 하지 않고 라커룸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알론소 감독이 돌아오라고 지시했으나 그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는 것으로 갈등이 대놓고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직후 알론소는 팀을 떠났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프로의식이 결여된 행동과 선수들만을 감싸고 도는 보드진의 스탠스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이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태도 문제는 안첼로티 감독이 2기 말년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알론소가 어찌 보면 짬맞고 희생양이 된 셈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사비 알론소는 결국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 장악에 실패한 감독 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서 사비 알론소는 선수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 안 된다. 보드진이 선수편 만들면 감독이 라커룸을 장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라는 말로 묵직한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알론소의 다음 행선지가 어딜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의 감독이자 구단의 레전드인 알바로 아르벨로아가 사비 알론소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후배일 카스티아를 지휘한 경험이 다인 초짜 감독이고 중도 부임이라는 점에서 과연 아르벨로아가 알론소도 못한 라커룸 장악을 해낼 수 있을지, 경기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근심이 큽니다. 이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는데 아르벨로아 감독의 첫 경기였던 코파델레이 16강에서 2부 리그 하위권에 있는 알바세테를 상대로 2대3으로 패배해 탈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네임드 감독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뜨고 있으며 아르벨로아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